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311호 제7면 기사입니다. 장애 뛰어넘는 위드 코로나 영화제. 단계적 일상 회복 속 누구나 장애 없이 즐길 수 있는 영화제가 열린다.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김정환, 은 독립영화전용관 판타스틱 큐브에서 11월 13일 토 오전 11시부터 밤 9시까지 베리어프리 영화제를 개최한다. 영화제는 해설과 자막을 통해 영상과 소리 중심의 영화를 즐기기 어려운 사람도 장애 없이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됐다. 특히 관객과의 대화, 지비는 수어 통역과 실시간 자막 해설을 제공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상영작은 총 4편으로 2개의 빛, 일루미노, 11시, 감독 허진호, 학교 가는 길, 14시 30분, 감독 김정인, 족구왕, 17시, 감독 우문기, 남매의 여름밤, 19시, 감독 윤단비 등 편당 1회 상영된다. 재단은 영화 학교 가는 길 상영 직후 감독, 관객 간 대화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영화는 모두 무료 관람할 수 있으며 예약은 부천시민미디어센터 홈페이지 www.bcmc.or.kr을 통해 할 수 있다. 이번 영화제는 한국매세나협회 지역특성화 매칭펀드 지원과 재단 문화기부 빛 별표 쌓인 날과 연계해 진행된다. 또 다양한 베리어프리 영상 콘텐츠를 만드는 재단 미디어 창작소 선정 단체인 모누씨가 협력한다. 판타스틱 큐브는 경기도 최초 독립영화 전용관으로 위드 코로나에 발맞춰 영화 등 문화예술을 통해 시민 누구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힘쓸 방침이다. 부천 중흥초 장애인과 함께하는 학교 벽화 그리기 프로젝트 실시. 중흥초등학교 교장 이인혜는 지난 10월 20일 수부터 11월 10일 수까지 3주간 발달장애 작가들과 중흥초등학교 학생들의 손길로 학교 내 본관 벽면과 학교 담장의 벽화를 그리는 아름다운 학교 꾸미기에 나섰다. 이번 학교 벽화 그리기 프로젝트는 중흥초등학교 학생자치회를 중심으로 기획하고 중증장애인 일자리 지원협회 소속의 발달장애 작가들과 협업하여 학교를 모두가 행복하고 즐겁게 생활하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다는 학생들의 의지가 모여 추진되었다. 벽화에 들어간 그림들은 지난 10월 학생자치회 주관으로 실시한 학교 캐릭터 공모전에서 선정된 중흥 삼둥이 캐릭터와 동물, 바다, 우주인, 미래 세계, 환경, 세계 문화를 주제로 중흥초등학교 837명 아이들이 직접 손으로 그린 그림들을 재미있게 이미지화하여 벽화로 표현하였다. 이에 따라 밋밋했던 벽면이 학생들의 창의적인 생각들을 물씬 느낄 수 있는 예쁜 벽면으로 바뀌게 되었다. 벽화 그리기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은 벽화를 그리는 과정이 힘들었지만 우리 학교 담장에 내 손으로 그림을 그려 너무 뿌듯하고 즐거웠던 시간이었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한 중증장애인 일자리 지원협회 관계자도 학교 교육활동에 함께 할 수 있어 보람되었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교육활동에 함께하고 싶다라고 전했다. 한편 중흥초등학교 이인혜 교장은 아름다운 학교 환경을 만드는 데 학생, 교직원뿐만 아니라 장애인 작가분들이 함께 동참해서 더욱 의의가 있었다며 지역사회와 함께 행복한 삶을 가꾸는 중흥교육을 실현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부천시 페퍼저축은행과 장애인 양궁팀 연고지 협약 체결. 부천시는 지난 10일 부천시청에서 페퍼저축은행, 경기도장애인체육회와 장애인 양궁실업팀 연고지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장덕천 부천시장, 장매튜 페퍼저축은행 대표이사, 오한섭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연고지 협약을 통해 장애인 양궁팀의 연고지는 부천시로 하며 부천시는 장애인 양궁팀을 위한 훈련 공간을 제공한다. 경기도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 양궁팀의 창단 지원비 및 운영기금 확보 등에 적극 협조하고 각종 체육대회 출전 시 경기도 대표 선수 지원 기준으로 지원하게 된다. 페퍼저축은행은 감독 1인, 선수 5인 이상의 장애인 양궁팀 창단 인건비, 장비비, 기타 경비를 부담한다. 부천 페퍼저축은행 장애인 양궁팀은 경기도 대표 선수로서 전국장애인 체육대회에 출전하게 되며 연고지 협약 기간은 협약일로부터 4년, 별도의 통지가 없을 경우 1년 단위로 자동 연장한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이번 연고지 협약으로 유소년 꿈나무 양궁선수 발굴 육성의 발판을 마련하고 많은 기업과 자치단체에서 장애인 스포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 양궁 실업팀은 전국에서 5개 실업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천시가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6번째 장애인 양궁 실업팀을 창단했다. 수원시 농업기술센터, 도시생태농업으로 수확한 작물 취약계층에 기부. 수원시 농업기술센터가 도시생태농업으로 생산한 작물을 취약계층에게 기부했다. 수원시 농업기술센터는 9일 수원시 자원봉사센터에 먹거리 취약계층에게 나눠달라며 고구마, 햅쌀, 사과 등 총 705의 수확물을 전달했다. 고구마 200은 도시농업시민봉사단이 탑동시민농장 내 나눔 텃밭에서 수확한 것이다. 수원시 농업기술센터가 탑동시민농장 경관단지용표 재배단지에서 수확한 햅쌀이 400, 호매실 과수공원에서 재배한 사과가 105kg이다. 고구마와 쌀은 10월 25일, 사과는 11월 5일에 수확했다. 수원시 자원봉사센터는 관내 무료 급식소와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등의 작물을 배분할 예정이다.
올해 3월 구성된 도시농업시민봉사단은 탑동시민농장 내 나눔생 대텃밭 600 규모과 호매실 과수공원에서 농사를 지어 생산한 농산물을 이웃에게 나누는 단체다. 현재 7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나눔생 대텃밭에서 수확한 감자 1000을 푸드뱅크에, 가지 500개를 수원시 공유냉장고에 기부했다. 11월에는 배추, 무 등 수확한 농작물로 김치를 담가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호매실 과수공원에서 과일 농사를 돕는 활동도 한다. 수원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시민들이 농사에 참여한 계절 농산물로 이웃 나눔을 실천하는 도시농업 활동을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 화홍병원 동수원병원,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수원 화홍병원과 동수원병원이 학대 피해 아동에게 의료 지원을 하는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됐다. 수원시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와 화홍병원 동수원병원은 8일 수원시청 상황실에서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협약을 체결했다. 화홍병원 동수원병원은 학대 피해 아동을 치료하고 입원이 필요한 아동은 병실을 지원하는 등 신속하게 의료 서비스를 지원한다. 또 학대 피해가 의심되는 아동을 발견하면 의사소견서, 진단서를 발급해 아동이 보호받도록 협조한다. 수원시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는 수원시, 경기도 수원교육지원청, 수원 남부 중부 서부경찰서,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 등 6개 기관으로 구성된다. 6개 기관 관계자는 매달 한 차례 정기회의를 열고 사건이 발생하면 수시로 회의를 개최해 아동학대 신고 접수 현황 위기 아동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피해 아동의 보호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염태영 수원시장과 전덕규 화홍병원 이사장, 이병욱 동수원병원장, 오상택 수원남부경찰서장, 조성복 수원중부경찰서장, 김병록 수원서부경찰서장, 황윤규 경기도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 안소영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장이 참석했다. 염태영 시장은 아동학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행동은 아동학대가 아닌지 의심해 보는 것이라며 화홍병원 동수원병원 의료진이 아동을 진료하며 역할을 해주실 거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학대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지키려면 학대 의심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분리하고 적절하게 치료해야 한다며 우리 시가 진정한 아동 진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수원시 경기도시장 상권진흥원, 소상공인 지원 위해 손잡았다. 수원시가 경기도시장 상권진흥원의 상권 빅데이터를 활용해 수원시 상권 분석 빅데이터 플랫폼을 운영한다. 수원시와 경기도시장 상권진흥원은 9일 서면으로 수원시 상권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약속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시장 상권진흥원은 보유한 상권정보 빅데이터를 수원시와 공유하고 수원시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소상공인을 지원할 예정이다. 소상공인과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수원시 빅데이터 포털 data.suan.go.kr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경기도시장 상권진흥원이 수원시에 제공하는 데이터는 업종별 상가업소 정보, 개폐휴업 생존율 골목상권, 발달상권, 전통시장 상권 현황 지역화폐 거래 건수, 사용금액 소비특성 주거인구, 직장인 수 주요 집객시설, 버스 정류장, 지하철역 정보 등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상권 분석 빅데이터 플랫폼이 소상공인에게 힘이 될 것이라며 시민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상권 분석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권 빅데이터를 공유해준 경기도시장 상권진흥원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시장 상권진흥원은 경기도 내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을 전담하는 기관이다. SOS 소상공인 전문상담 지원 경영 컨설팅 운영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전통시장 명품 점포 육성 푸드트럭 사업 등을 지원한다.